4-1번 엑서사이즈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10개 서킷보드 중에서 6개는 라인 A에서부터 생산됐고 나머지 4개는 B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개를 무작위로 고른다고 할 때 그 2개 중에 포함되어 있는 A로부터 생산된 보드의 수를 X, 랜덤 베리어블 X로 둡니다. 이제 X는 0, 1, 2라는 세 가지 결과값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꼬리 문제 A에서는 확률 분포를 나타내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각각 0, 1, 2가 나올 확률을 X가 0, 1, 2가 나올 확률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모든 경우가 이제 발생할 확률이 똑같으므로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10팩토리얼을 8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로 나누면 45가 나옵니다. 해서 이제 각각 x가 0인 경우의 수를 분자, x가 1인 경우의 수를 또 분자 이렇게 놔주면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0를 구할 때 이게 이제 45고 4C2 B에서 생산된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하면 이건 이제 45분의 6이기 때문에 15분의 2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고 P가 1인 경우는 A에서 생산된 것 하나, B에서 생산된 것 하나이기 때문에 6 곱하기 4에서 24가지가 X가 1인 경우의 수입니다. 따라서 45분의 24, 15분의 8 나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개 다 A에서 생산된 것을 고르는 경우의 수 해서 6C2 계산해서 45분의 15 해서 이번에는 P2는 3분의 1 나오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꼬리 문제 B에서는 이 확률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X가 0, 1, 2일 때 PX 값 확률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준 것입니다. 꼬리 문제 C에서는 이제 distribution function인데 accumulative한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일단 이제 0으로 적어주었고요. P0이 이제 15분의 2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1보다 작은 범위에서 15분의 2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부터는 이제 accumulative한 것이기 때문에 확률 여기 px 값을 더해서 15분의 2에 15분의 8을 더해 3분의 2로 나타납니다. 이제 1에서부터 실제 점을 찍어주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 3분의 2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3분의 2에다가 이 P2 3분의 1 더해서 확률 1로 2 이상의 범위에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4-7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중고차 거래를 할 때 하루에 아예 못 팔 수도 있고 최대 3대를 팔 수 있다고 합니다. 차를. 그래서 이제 각각의 확률이 이와 같이 표로 정리되어 있고 꼬리 문제 A에서는 이제 이틀 동안 차를 팔 때 그 각각의 각각 이제 총 이틀 동안 몇 대를 팔지 확률 분포를 나타내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소한으로는 이제 아예 못 팔 것이고 둘 다 이제 최대한으로 3대씩 팔 때 6대를 팔 수 있을 테니까 이제 X 이제 랜덤 베리어블 X 이제 차 판매 대수 X는 0에서부터 6까지 총 7가지 결과의 값이 있습니다. 이제 아예 못 파는 경우는 둘 다 못 파는 확률이므로 P0은 이 0.5를 제곱한 것 0.25입니다. 1은 이제 1 플러스 0이니까 첫날 한 대밖에 못 팔고
둘째 날에 아예 못 팔고 그리고 순서가 반대가 되는 경우이므로 2를 곱해줍니다. 따라서 2에다가 0.5 곱하기 0.3 해서 0.3 나타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모든 경우를 계산하면은 총 2대를 파는 경우는 1 더하기 1 그리고 2 더하기 0이므로 이제 P2 값을 계산하면 한 대만 팔 확률을 이제 제곱하고 아예 못 팔 확률, 2대 팔 확률 이걸 이제 순서가 바뀌는 경우 고려해서 2까지 곱해주면은 더했을 때 0.24가 나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x는 6인 경우까지 px 값 다 구하면은 이와 같이 probability distribution 나타나는 것, 확률 분포 나타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꼬리 문제 B에서는 이제 이틀 동안 2대 이상의 차를 판매할 확률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 X가 2 이상인 확률이죠. 이 위의 그래프를 참고할 때 이 부분, 빨간 괄호친 부분을 더해주면 되는 일입니다. P3, P4, P5, P6을 더해주면 오타가 있네요. 2 이상이므로 이 부분에 3을 2로 고쳐주겠습니다. 풀이는 맞고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대 이상 팔 확률이므로 이제 이 괄호친 부분을 더해주면은 결과값이 나올 텐데 전체 합에서 이제 이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 것도 있으니까 1에서 P0 플러스 P1을 빼줘도 됩니다. 그래서 0.25와 0.3을 더한 값 0.55를 빼서 확률 0.45 나오는 것 구할 수 있습니다. 4-20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이 주어진 자료에서 median, mean, standard deviation 이제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중앙값부터 구하겠습니다. 중앙값을 구할 때 이제 이러한 인터벌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제 인터벌의 범위의 중앙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17, 22, 27, 32 이와 같이 5씩 더해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중앙치를 적어준 다음에 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언 중앙값을 구해야 하는데 이제 토탈이 198.9밀리언인데 중앙값을 구할 때 이제 이 값을 2로 나눠서 99.45 밀리언 번째 값 정도로 이제 중앙값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작은 값에서부터 서서히 더했을 때 99.45번째 값은 이 해당 인터벌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중앙치를 이제 구하는 중앙값으로 적어주는 것인데 그래서 미드포인트 인터벌 40에서 44세에 이제 중앙값이 속해 있기 때문에 미드포인트인 42를 이제 구하는 미디언으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정확히 42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약 42세라고 적어줄게요. 이제 평균을 구할 차례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중앙치를 중요하게 활용해서 인터벌 미드포인트를 활용해서 이 숫자와 이 중앙치를 곱한 값을 이제 토탈인 198.9로 나눠주겠습니다. 전부 적어줄 수가 없어서 중간에 이렇게 생략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198.9분의 8937분의 7.8 이렇게 돼서 사실 여기에 밀리언이 생략이 되어 있긴 하죠. 44.94세가 이제 대충 평균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탠더드 데비에이션은 이제
variance 분산의 제곱근이므로 variance를 일단 먼저 구해야 합니다. variance를 구하는 좀 이제 쉬운 방법은 이제 분산은 일단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이와 같은 공식으로 좀 더 편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 x제곱의 기대값과 이제 평균의 x 기대값의 제곱을 이제 빼주면은 이제 분산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제곱의 이제 기대값을 구해주면 이제 중앙치 값을 제곱을 해주면서 이제 평균을 내면은 그리고 이제 아까 구한 평균을 이제 44.94를 제곱한 값을 빼주면 2316.8에서 2019.6을 빼주면 297.2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는 것은 표준 편차이므로 이 분산의 제곱근을 씌워서 17.24 세 가량의 표준 편차가 나타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4-22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어부가 이제 하루에 잡는 레드 그루퍼라는 어류의 수를 랜덤 베리어블 x로 두겠습니다. 이제 하루에 최대 2마리까지 잡을 수가 있어서 x로 가능한 값은 0, 1, 2 이렇게 됩니다. expected value, 즉 기대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기대값에는 이제 이 값이 나올 확률과 이제 이 값 xpx를 이제 합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 랜덤 베리어블 값과 그 값이 나올 확률을 이제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표로 이제 확률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0 곱하기 0.2, 1 곱하기 0.7, 2 곱하기 0.1을 이제 싹 다 더해주면은 기대값 0.9 나오는 것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제 분산을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위의 문제에서 분산을 구했던 방식 그대로 이 공식을 써주겠습니다. x제곱의 기대값을 구하자면은 0제곱에 0.2 곱해봤자 0이고 1제곱에 0.7 곱해봤자 0.7 그리고 이제 2제곱에다가 0.1 확률 곱해서 전체 값 1.1 그리고 이제 아까 구한 기대값의 제곱을 빼주면 분산 0.29 나오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standard deviation 구하는 표준 편차는 이 분산의 제곱근 대략 0.54 정도 나오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4-23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결함이 있는 병의 수를 랜덤 베리어블 x로 두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병을 무작위로 선택을 하는 것이므로 x값으로 가능한 것은 0, 1, 2 이 세 가지 값입니다. 10% 정도의 병들이 10%의 확률로 이제 불량품이 있으므로 이제 각각의 확률을 구해주겠습니다. P0은 둘 다 정상 제품일 확률이므로 정상 제품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이제 1에서 0.1을 빼줘서 0.9일 테니까 0.81, 0.9의 제곱을 해서 0.81, 한 개만 이제 불량일 확률은 이제 경우의 수 0.9 곱하기 0.1 그리고 이제 뭐가 먼저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또 2를 곱해줘야 될 테니까 0.18 둘 다 불량품일 확률 0.1 제곱해서 0.01 나오겠죠. 이제 이 쉽게 이제 기대값 구해주면 0 곱하기 0.81 1 곱하기 0.18 그리고 2 곱하기 0.01 해서 0.2 나오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분산 또 구해서 같은 공식으로 구했을 때 1제곱 곱하기 0.18, 2제곱 곱하기 0.01 사니까요. 0.02 빼기 아까 구한 기대값의 제곱 0.04, 0.18 분산 이렇게 나오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4-43번 설명하겠습니다.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P는 0.3, N은 5. 5번의 독립 실행을 하고 이제 이 값이 발생할 확률이 0.3, 30%인 것이죠. 꼬리 문제 A에서는 X가 3일 확률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는 5번의 시행 중에서 이제 3번 경우의 수 5C3을 이렇게 적기도 하죠. 그리고 발생할 확률 30%를 세제곱하고 발생하지 않을 확률 1 빼기 0.3, 즉 0.7을 이제 5 빼기 3 5번 중 3번이 발생했으므로 이제 이거는 2 이렇게 되죠. 따라서 5C3, 10에서 이거를 곱해주면은 0.1323 나오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B에서는 이제 X값이 3 이하일 확률을 묻고 있습니다. X가 0, 1, 2, 3일 확률을 각각 다 더해주면 되는데 네. 기본 공식이 이거니까 대입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전체 사건 시행 횟수가 5이므로 5번 중에서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경우의 수 X가 0일 확률을 구하고 있으니까요.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0승, 발생하지 않을 확률 5번 제곱해서 이와 같은 값 나오고 한 번 발생할 확률 5C1에서 이제 확률 제곱 열심히 해주면 이와 같이 나오고 이와 같은 값들을 이제 더해주면은 저희가 구하는 값은 0.16807 그리고 요거에다가 이제 X는 3이 나올 확률은 꼬리 문제 A에서 구해놨기 때문에 이제 전부 더해주면은 0.96922 이런 확률 나타나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X가 3 이상일 확률은 이제 저희가 X가 3 이하일 확률을 구해놨기 때문에 꼬리 문제 B에서 이렇게 구해놓고 나면은 이제 X가 3보다 클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4, 5 이렇게 될 텐데 3 이상일 확률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P, X는 3일 확률을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걸 더해주면은 0.16308이 됩니다. 1에서 이제 0.96922를 빼주고 이걸 더해주는 거죠. 0.1323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기대값을 구할 때는 좀 쉬운 편인데 시행 횟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0.3 곱하기 5, 1.5 나타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도 꽤 쉬운 편인데 시행 횟수에다가 이 확률 2개 곱해주면 되는데 사실상 이제 기대값에다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5에다가 1 빼기 0.3, 0.7 곱해주면은 1.05 나타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4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해당 교재의 부록에서 이제 확인해주면 되는데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나타나는 확률 분포입니다. 이제 나타내자면 사건의 실행 횟수가 25회 그리고 P가 0.6이니까 네. 랜덤 베리어블 X가 이 확률 분포를 따라가는 거죠. 따라서 이제 n이 25인 테이블을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확률 분포를 찾으면 이제 2번을 확인해 주면 되는데 해당 테이블에서는 이제
네, 뭐 그런 확률을 물어봐주고 있었습니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accumulative한 것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A에서 X가 10 이하일 확률을 묻고 있다면 이제 시그마 형태로 나타냈을 때 X가 0일 때부터 이제 P10까지 더해주면은 0.034라고 이제 테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P가 15 이상일 확률을 묻고 있는데 15 이상일 확률은 이제 여사건을 이용해서 14 이하일 확률을 이제 빼주면 됩니다. 1에서부터 PX가 14 이하일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시그마로 나타내주면은 이걸 빼주면 돼서 1에서 0.414를 빼주면 0.586 나타났습니다. P가 딱 X는 10일 확률은 이제 시그마의 시그마의 차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10까지의 이제 PX 값을 더한 값에서 P9 값까지 더한 값을 빼주면 딱 P10이 남겠죠? 따라서 0.034 빼기 0.013 해서 0.021 구할 수 있었습니다. 4-57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한 레인지라는 상품을 팔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15개를 팔 때 총 기대 수익을 묻고 있습니다. 물건을 이제 한 개를 팔았을 때 수익을 X로 두겠습니다. 이제 이게 판 물건이 결함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을 텐데 결함이 있을 확률이 0.066%입니다.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2배로 이제 보상, 환불, 손해배상 같은 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550을 벌었다가 이제 원 가격이 $550였으니까요. 550에서 이제 판매자가 2배만큼의 손해를 이제 배상을 해주면 마이너스 550이 나옵니다. 따라서 물건 한 개를 판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기대값은 550에서 이제 1 빼기 0.06 결함이 없는 정상 제품을 팔았을 때 팔 확률을 이제 곱해주고 이제 6%의 확률로 결함 제품을 팔았을 때의 기대 수익 마이너스 550을 곱해줘서 더해주면 517 빼기 33 해서 484 나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품을 총 15개를 팔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기대값을 구할 때 이거는 15를 밖으로 빼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5 곱하기 484 $7,260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4-59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허리케인 피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이제 피해 보장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상을 해주게 될 확률이 이제 P라고 주어져 있고 A라는 금액을 준다고 합니다. 이제 기대 수익이 5%, A의 5%일 때 얼마만큼의 이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가, 내도록 해야 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이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기대값은 이제 지급하는 금액과 지급을 해야 될 확률을 곱해주고 그 1-P의 확률로 이제 허리케인에 의해 피해가 나지 않거나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금액이 0이니까 0을 더해주면 됩니다. A 곱하기 P에다가 0을 더해주니까 이 기대값은 AP 그리고 이제 0.05A만큼의 수익을 기대한다면 이제 그 0.05A와 이 기대값을 더해서 얼마만큼을 부과해야 하냐? P 플러스 0.05에다가 A를 곱한 값 이만큼을 부과하면 이제 기대값 이제 보험사 기준으로 예상 지출인 AP를 빼줬을 때 0.05A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하는 가격은 이만큼입니다. 4-61번 마지막 문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한 식품회사가 이제 맛 테스트를 하는데 신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맛있다는 패널의 비율이 8할을 넘으면 신제품을 출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제품을 선호하느냐 아니면 기존 제품을 더 선호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의 아웃컴이 있기 때문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신제품을 선호할 확률을 제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P를 구해본다면 30%의 사람들은 두 맛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뭐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따라서 0.3은 이제 2분의 1의 확률로 이제 랜덤하게 말을 한다고 하겠죠. 이제 나머지에서는 90%가 신제품을 선호한대요. 그래서 1 빼기 0.3, 70% 중에서 90%, 70%의 사람들 중 9할은 이제 신제품이 맛있대요. 그래서 0.15 더하기 0.63, 78% 이제 신제품을 선호할 확률 P는 78%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신제품을 이제 선택을 할 확률을 회사가 신제품을 이제 출시를 할 확률을 구해야 하니까 10명 중에서 8명 이상이 이제 10명 중에서 8명 이상이 그 신제품을 선호할 확률을 이제 저희 구해보겠습니다. 따라서 10명 중에서 선호하는 사람의 수를 신제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의 수를 X, 랜덤 베리어블 X로 두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이제 시행횟수 10번 이 사람이 그걸 더 선호할 확률 0.78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하는 확률은 이 랜덤 베리어블 X가 8 이상의 확률이니까 최대값 10까지 P, X는 8, X는 9, X는 10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10명 중 8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 9명, 10명 이렇게 해서 0.78을 열심히 제곱하고 1에서 0.78을 뺀 값 기존 제품을 선호할 확률 얘도 이제 열심히 제곱을 해줘서 합을 계산해보면 0.6169가 나옵니다. 61.69%의 확률로 이제 회사는 신제품 출시에 더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